네, 예고해드린 대로 예, 정창욱 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정창욱 단장을 이제 급하게 모신 이유는 그 문재인이한테 신발 던진 그 사건 관련해서 최근 대법에서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된 것 때문에 그런데요. 좀 네.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3심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문재인 신발 투척 사건은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처음에 그걸 뭐라고 저것들이 기소를 한 겁니까? 공무집행방해예요? 크게는 두 가지였는데, 네. 첫 가택 침입. 가택 침입? 공무와 그게 국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택 침입과 그 건조물 침입이죠. 네, 네, 건조물 침입과 네.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폭행죄가 있었었죠. 그게 그때 문재인이가 국회에서 뭐 연설인지 뭔지 하고 나오는 거를 국회 그 담장 안에서 네, 국회 마당에서 신발을 던진 거죠. 그렇죠. 거리가 어느 정도였어요? 한 20m 가량 됐습니다. 그 신발은 얼마나 날아갔습니까? 이게 문재인이한테 맞았습니까? 맞지는 않았죠. 예. 맞지는 않았고 그 근처에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으로 예. 차가 여기에 있으면 네. 국회 정문을 빠져나와서 레드카펫을 걸어 나오는데 이 정도 떨어졌죠. 차하고 저 문재인이 사이에. 그렇죠. 예. 신발은 한 짝 던졌어요? 두 짝 던졌어요? 한 짝 던졌습니다. 왜 신발만 다른 건 없었나요? 핸드폰이 있었는데 예. 그건 좀 아까워서 문재인한테 쓰기에는 좀 아깝다. 예.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던지셨군요. 그게 사전에 이렇게 그걸 해야 되겠다고 준비하신 거야? 아니면은 정말 문재인이 얼굴을 보자마자 막 뒤틀려 가지고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하신 거예요?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고 네. 사전에 생각은 했었죠. 생각은 예. 내가 오래전부터. 어떻게든 내가 좀 뭐 해야 되겠다. 네. 그 이유는 문재인이가 그 정권을 탈환을 하면서 네. 보여지는 모든 행동들이 저는 그 후훅으로 봤습니다. 후훅. 예. 너무나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보통 후훅은 얼굴이 시커먼 거를 얘기하는데 네. 문재인이 저거는 안까지 다 시커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후훅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예. 자,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쭉 받으셨는데 네. 공무집행방해하고 건조물 침입 요 두 개가 무죄가 난 겁니까? 다 무죄죠. 다 무죄. 예. 네. 저 폭행은요? 그것은 아예 첫 기소 단계부터 거론이 됐다가 네. 이렇게 삭제가 된 겁니다. 폭행은 뭐예요? 폭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신발을 던졌다. 예. 이게 이제 폭행으로. 신발을 던진 걸 폭행이라고 그래요? 예. 그걸 이제 무리하게 경찰이 끌어들려다가 예. 그 삭제를 했죠. 그래.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정창욱 단장은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렇죠. 네. 경호원들한테 잡혔습니까? 아니면 경찰한테? 경호원들이죠. 네.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원들? 아니면 국회 경위들? 국회 경위들이겠죠. 국회. 잡히는 과정에서 뭐 폭행을 당하거나 뭐 다치시진 않았어요?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강제 제압을 하면서 제압을 당하면서 무리하게 제압을 당하면서 이제 팔꿈치 인대가 손상을 입었죠. 그럼 폭행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인대 늘어날 정도의 심각한 폭행을 당하신 거네. 그래서 기부수를 제압 과정에서. 예. 그래서 기부수를 하고 재판 받으셨어요? 그렇죠. 재판이 아니라 그렇죠. 수사 적부심 재판을 받았었죠. 예. 그래서 1심부터 무죄가 났습니까? 아니면 1심부터 무죄가 났습니다. 1심, 2심에서 대법까지 전부 다 무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구속당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신발 투척 사건 이후로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니까 제 조사를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제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박 3일 만에 풀려났지만은 핸드폰은 약 한 11일 정도 있다가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을
복제를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미행을 했었는데 추적을 당한 거죠. 그 핸드폰을 저기 수단으로 해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럼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건 불법이죠, 예. 당연히. 예. 공권력이 자행하는 이제 불법인데 제 동선을 다 파악을 하고 이제 있었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네. 바로 한 보름쯤 후에 한 20일쯤 후에 제가 영등 국회에서 모 언론사에서 좀 취재 좀 하자라고 해서 네. 그 현장에서 취재하는 게 좋겠다,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라고 예. 해서 제가 그 당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쓰고 국회 안에 그 현장으로 갔었습니다. 신발 던졌던 곳. 예, 예. 갔는데 그 넓은 국회 광장이죠, 공원. 그 공원의 양쪽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전주를 제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저를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국회 경위들이 몰려들었어요. 예, 수십 명이 몰려들어서 이제 계단 올라가려고 하니까 딱 거기서 멈춘. 아, 그렇군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이틀 동안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예. 저 휴대폰만 11일 동안 이제 11일 만에 찾았죠, 제가. 예, 찾았다. 그 사이에 아마도 이거를 다 복제해서 이걸 가지고서 나를 추적했을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도 쓰고 누군지도 몰랐는데도 나타나자마자 국회에서 경위들이 양쪽에서 몰려들지 그렇죠. 않았겠느냐라고 예. 지금 추정하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적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요. 국회를 통제를 했어요, 저를. 네.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국민으로 저를 지정을 했는데 이제 검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국회 들어가기 전에 그 경우에서 전혀 제지 없이 들어갔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양쪽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추적을 당한 거죠. 정황상 추적당했을 거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고 실제로 추적당했다는 물적 증거가 지금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해서 추적당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팩트라고 딱 단정을 지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팩트냐 아니냐 갖고 또 시비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질문 내용인데. 한 달 후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8월 15일 날이죠. 네.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다 가자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다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경찰관이 내 뒤에서 이자야 하고 이렇게 손가락 저를 지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수백 명 경찰 중에 한 20여 명 경찰이 저를 에워싼 겁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고 있구나 확실하게.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셨다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그 구속돼서 얼마를 감옥살이 하셨어요? 약 한 9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9개월. 예. 오래 사셨네요. 그리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게 만기 출소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예. 보석으로 나왔죠. 보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권이 교체된 거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시면 그때가 어떠세요? 뭐 진부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그 경찰정이라는 게 경찰은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면서 국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정말 정의로운 기관 아닙니까? 그 정의로워야 할 경찰이란 그 거대한 세력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도륙당하는 그런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너무나 굉장히 컸습니다. 경찰, 검찰. 검찰 말고요. 경찰. 예. 경찰이. 네. 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달 후인 8월 15일 날 제가 구속이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된 이유가 경찰 폭행죄거든요. 경찰을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맞았다고 진단서를 끊어오는 것부터 전 과정이 안 맞았는데 어떻게 진단서를 끊죠? 그건 모르죠. 지가 자해라도 했나? 아니면 진단서를 가짜로 만들어줬나? 그러니까 우리 정상욱 단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안 때렸는데 네, 누군가가 맞아서 다쳤다고 진단서를 끊어왔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그 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맞아요. 제가 폭행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뭐냐면 손가락을 갖다 대도 이렇게 툭 이렇게 해도 폭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청와대로 경복궁역에서 청와대로 가는 경복궁 돌담길 그 옆길로 가고 있는데 경찰관이 이자야 하고서 이제 큰 소리로 지목을 하니까 수백 명의 경찰들 중에서 일개 팀이 24명인가 21명인가 됩니다. 그 일개 팀이 저한테 몰려와서 저를 에워쌌어요. 방패를 들고 헬멧을 다 쓰고 중무장한 이제 전투 병력이죠. 그 병력들이 저를 에워쌌는 저 혼자만 에워쌌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이제 팔에 기부스를 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은 들고 있었고 이렇게. 자 갑시다 하고서 이렇게 하고 두 사람 사이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벌렸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을 폭행했어? 그때부터 저를 완전히 강력범죄 다루듯이 이제 4-5명이 방패를 탁 놓더니 저를 제압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반항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항이 아니라 이제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좀 이제 맞을 수도 있죠. 맞는 게 아니라 이게 하면서 그렇지. 뭐 스칠 수가 있지. 스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살짝 건드리긴 건드렸구나. 이렇게 살짝. 그렇죠. 손가락에 이제 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집단 항명을 하고 할 정도로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에 그 충성했던 정치 경찰이었어요. 그 정치 경찰들이 문제인 거죠. 전체의 경찰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정치 경찰들 중에 뭐 지금 다 잘 정리가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창옥 단장님, 제가 지금 직함을 단장이라고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는 이제 긍정의 힘이라고. 긍정의 힘. 길 위의 학교 긍정의 힘인데. 길 위의 학교 긍정의 힘. 이제 주 목적은 위기 청소년 그리고 가출 청소년 그리고 길거리를 떠도는 그런 고아들 이런 친구들을 집처럼 그리고 학교처럼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공간이 집이자 학교자, 운동장이자 이제 그러한 곳이죠. 그 청소년 돌봄 이제 그렇죠. 활동을 시민단체로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시민단체가 아니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가족이 이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저 문재인한테 신발된 적이 전부터 쭉 그 일을 해오셨던 걸로 제가 제가 이 일을 한 것은 한 30년 가량 됩니다. 그렇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근데 단체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바뀐 건 그때부터 아니고 긍정의 힘은 긍정의 힘이라는 활동을 쭉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요건 이제 그 무슨 정부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운영하기가 돈은 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어쨌든 관리를 하려면.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제가 좀 이제 벌어놓은 거. 뭐 젊었을 때 좀 벌어놓은 것을 계속 쏟아 부었고 이제 다 탕진한 상태입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에 탕진이 됐는데 다행히 이름 없는 천사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셔서 그 상황을 알고서 도움을 주셔서 주고 또 이제 그게 다 충당할 수는 없는데 마침 또 제 아들 녀석이 정말 감사하게도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아드님이 우리 방송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 예, 그렇다라고. 그렇죠. 우리 정창욱 단장이 감옥에 계실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와서 제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네, 네. 방송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지금도 그 아드님이 도와주고 계십니까? 거의 절대적이죠. 같이 나오시지 그랬어요. 보고 싶네. 예. 그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그런데 이 쉼터, 청소년 쉼터 네. 이거를 없애려고 뭐 폐쇄도 하고 벌금도 때리고 온갖 짓을 다 했더군요, 보니까. 예. 예, 어떻게 잘 버티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인데. 예. 제가 사회 운동을 하니까. 네네. 제가 이제 사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감 없이 누가 됐든지 올바름의 가치를 벗어난다면은 저는 시민 활동을 하는데. 네. 이제 공교롭게도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더 나쁜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화살이 더 많이 갔던 것이죠.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를 이제 고깝게 보지 않고 네. 저를 탄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서울과 안산에서 두 군데를 해요. 이 청소년 쉼터를. 네. 네. 서울은 제 집사람이 이제 원장으로 있고 경기도에 있는 곳은 저와 이제 아들이 양쪽 다 이제 관여가 돼서 하고 있는데. 네. 안산에 있는 쉼터를 아예 조사를 하라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안산시에다가. 예. 그러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셨네요. 아니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큰데.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버림받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인데. 네. 오히려 보호해줘야 할 국가기관이 또 안산시 지자체가 앞장서서 그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폐쇄를 시켜버려서 또 두 번 또 다시 버림받는. 이것은 그럼 지금 다시 그거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복원은 했습니다. 예. 다시. 근데 그 과정에서 복원했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그 아이들은 다시 이제 모으지는 못했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그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후원은 받습니다. 후원 받아요? 네네. 그런데 후원은 받는데 공식적인 후원이나. 네. 그리고 우리가 계좌를 오픈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후원을 해요? 이제 그냥 우리 정창욱 단장한테 연락을 드려야 돼요?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이 그렇죠.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런 전화번호는 공개해도 돼요? 예, 전화번호 네. 후원 계좌는 공개 안 하고 그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는 정부 지원이든 특히 정부 지원이든 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든. 네네.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는 지원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아이들이 먼저 알겠죠. 예. 그럼 아이들이 우리가 통제하는데 지장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중에 착한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만에 하나 또 거기서 좀 빗나간 아이들은 우리 때문에 우리 앵벌이 시켜서 우리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우리한테 통제해. 그런 식으로. 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을 원천 차단시키기 위해서. 네.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어디 가서 야 아빠 엄마가 니들 자식들 먹여 살려고 구걸하냐? 내가 벌어서 너희들 먹일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네. 그 공개적으로 후원 계좌나 이런 걸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금은 받을 이제 우리 정도의 규모면은 전국적으로 한
100개가 넘는 그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네, 네. 그러니까 이 한 개 청소년 쉼터에 TO가 15명에서 20명 사이예요. 그 한 개 쉼터에 약 평균 5억 정도가 됩니다. 지원금이. 지원금이. 정부 지원금이. 아하. 예. 그럼 5억으로도 부족해서 또 별도의 계좌를 후원금으로 또 내서 걷어요. 네. 그냥 한 8억에서 10억 정도가 움직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1년 예산이에요. 네. 그 정부 지원이 절대적인 금액인데 이 정부 지원을 받는 순간 아이들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럼 아이들 기간을 내가 단기 쉼터, 장기 쉼터, 또 일시 쉼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그걸 내가 보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은 게 단기 쉼터인데 이게 3개월짜리예요. 3개월이에요. 그러면 한 번 연장하면 6개월이 이제 되거든요. 네네. 그럼 6개월 후에는 내 보내야 됩니다. 그게 정부 돈을 받으면 그 규칙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을 안 따르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버림받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어딘가 사랑을 받고 싶고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정부 지원 받게 되면은 그럼 그 규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정부 이 청소년 적어도 복지법을 아이들이 좀 이제 커서 또는 어느 정도 좀 자립적인 그 생각이 환경이 만들어져서 내가 이제 홀로 살겠다라고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미 한번 시작한 케어는 계속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최종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한테는 그 문재인이한테 신발을 던진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30년 전부터 이렇게 그 정말 올 때 갈 데 없는 이 청소년들 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함께 그 사회 활동을 해온 우리 정창옥 님이신데,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신 이유 때문에 그 후원 계좌를 공개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이름 없는 천사들의 도움은 감사히 받아서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의 그 쉼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공개 가능한 전화번호만 올려놓겠습니다. 정창옥 단장의 전화번호 저 댓글창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좀 함께 하실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인권 활동과 환경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독 문제, 이런 문제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는데 정말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축복받은 나라에서 서로가 적대 관계에서 있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